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4차 시는 파이썬의 튜플과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목차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튜플에 대해 알기. 두 번째, 값을 변경할 수 없는 튜플. 세 번째, 리스트에 대해서 알기. 네 번째, 값을 변경할 수 없는 리스트. 이런 학습 흐름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숫자 타입, 문자열 타입, 논리 타입 등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모두 낱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구들의 키를 정리한 자료 혹은 어떤 정책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나타낸 숫자 데이터는 나열식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나란히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쉽게 저장하기 위해서 여러 데이터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4차 시에서 튜플과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의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의 문법은 변수, 등호, 그 다음에 소괄호 열어주고 항목 1, 항목 2, 항목 3 해서 항목을 나열해 준 다음 소괄호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괄호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튜플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괄호를 열어주고 항목을 나열한 다음에 소괄호를 닫으면 튜플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괄호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 이븐스, 짝수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치면 소괄호를 생성해서 튜플을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튜플은 숫자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문자열도 당연히 됩니다.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한 다음 다시 컬러 변수를 치면 이렇게 튜플을 생성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튜플이라고 하고서 문자열과 숫자를 동시에 입력해도 됩니다. 네, 그러면 문자열과 숫자 타입을 동시에 써도 튜플이 생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튜플에서는 인덱스, 즉 색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포문이나 while문에서도 range 함수를 쓸 때 range 범위가 무슨 숫자부터 시작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0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 인덱스, 색인도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1, 2, 3 이런 식으로 0부터 시작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색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튜플의 인덱스를 0부터 넣으면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를 집어넣으면 202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되고요. 예, 명쌤 코알라라고 하는 부분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인덱스를 사용해서 뒤에 있는 데이터부터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넣으면 뒤에서부터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쌤 코알라가 출력이 되고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뒤에서 두 번째를 출력하라. 예, 202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색인 오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나면 이렇게 빨간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3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빨간색으로 오류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이 이 인덱스 값을 0부터 시작이 되는데 1부터 시작한다고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출력하고자 튜플 인덱스 값 3을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0부터 시작이 돼서 0, 1, 2인데요. 3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출력하면 인덱스 오류, 풀 인덱스의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값을 변경할 수 없는 튜플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은 리스트와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술 시간에 사용하는 찰흙이나 지점토로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찰흙이나 지점토가 말랑말랑할 때는 모양을 다시 바꿀 수 있지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이제 모양을 바꿀 수 없잖아요. 이런 모양을 바꿀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튜플의 특성인 값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의 인덱스 값, 이번에는 이제 명샘 코알라라고 하는 문자열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튜플 변수에 있는 2번 인덱스 값을 명주형 선생님으로 바꾸어 보려고 했더니 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튜플의 어떤 객체는 항목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타이프 에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튜플의 특성은 그 문자열 타입이나 숫자열 타입을 한데 묶어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전에 우리가 코딩했듯이 파이썬이라는 문자열 타입이나 숫자열 타입을 함께 튜플이라는 변수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튜플의 패킹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튜플의 언패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의 언패킹은 그 하나의 변수에 여러가지 타입의 그 데이터 값을 저장했던 것을 각각의 변수로 다시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튜플을 쳐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묶어서 이 세 가지의 데이터 값을 하나의 변수인 어떤 튜플에 넣어주니까 튜플이 이제 생성이 됐었죠. 세 가지의 변수를 튜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는 패킹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데이터 값을 각각 다른 변수로 저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튜플의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푼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튜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프로그래밍 변수, 이열 변수, 티처 변수에 다시 넣어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프로그래밍 하면 파이썬이라고 출력이 되고요. 이열 변수를 출력하면 2020, 그 다음에 티처라는 변수를 치면 명샘 코알라라고 하는 부분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튜플의 언패킹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변수의 숫자와 튜플의 안에 있는 데이터의 수가 같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지 않으면 어떤 오류가 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튜플에 있는 데이터 값을 각각의 변수로 다시 나누어 줄 텐데, 이때 변수는 2개고 튜플에 있는 데이터 값은 3개일 때 엔터를 치면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죠. value error, 그죠? 너무 많은 그러한 값들이 언패킹 되려고 하고 있다. 사용자는 2개를 원하는데 튜플 안에는 데이터 값이 3개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 3개가 풀어지려고 하고 있다. 너무 많은 값들이 풀어지려고 하고 있다라고 value error가 뜨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변수를 더 많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에는 3개, 그 다음에 변수는 4개로 지정해 줬습니다. 엔터를 치면 이때도 역시 value error가 뜨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3개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자는 4개의 값을 원한다. 프로그래밍, 이열, 티처, 스튜던트라는 변수에 넣고 싶어 한다. 따라서 데이터 값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오류가 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튜플의 언패킹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변수 개수와 튜플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의 문법은 튜플하고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소가로가 아니라 바로 대가로로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튜플은 소가로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이 리스트 대가로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로를 생략하면 컴퓨터가 이 변수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튜플을 생성하라는 건지 아니면 리스트를 생성하라는 건지 컴퓨터는 모르기 때문에 생략하면 튜플, 소가로 있으면 튜플, 대가로면 이제는 리스트로 컴퓨터가 인식을 한다는 거겠죠. 자, 리스트의 예시를 한번 직접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로로 넣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스코어 변수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는 여러가지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가 되는 거겠죠. 리스트도 튜플처럼 색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인덱스 값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덱스 값은 무슨 숫자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었죠? 네, 0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인덱스 값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데이터 값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앞에서부터 세지 말고 변수 대가로 열고 마이너스 1 대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뒤에 있는 가장 맨 뒤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리스트의 색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0의 인덱스 값을 집어넣으면 100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덱스 값 1을 집어넣으면 90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데이터 값을 불러오려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도 튜플처럼 len 함수를 사용해서 이 리스트에 몇 개의 데이터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len 함수를 써서 스코어 변수 리스트에 몇 개의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도 역시 0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4개의 데이터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0, 1, 2, 3이라는 인덱스 값을 갖겠죠. 그런데 사용자가 착각을 하고 인덱스 4번을 불러온다고 코딩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오류가 뜨게 됩니다. 인덱스 오류가 발생됐다. 즉 리스트 항목에 있는 인덱스의 범위를 벗어났다. 0, 1, 2, 3 이렇게 있는데 인덱스 값 4번을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리스트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튜플과 다르게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미술 시간에 사용했던 찰흙이나 지점토가 아직 굳어지지 않은 상태, 말랑말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 값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입력했던 리스트 값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 변수에는 100, 90, 85, 95라는 데이터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100의 데이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0번의 그 인덱스 값에는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96으로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튜플에서는 이렇게 작성하고 엔터를 쳤으면 빨간색 오류 메시지가 떴었는데요. 이 리스트에서는 뜨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스코어 변수를 타이핑하고 엔터를 치면 100이라는 데이터 값이 96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에서는 항목을 추가할 때 어픈드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메소드라는 것은 내장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프린트 함수, 그 다음에 input 함수, 그 다음에 len 함수 이런 기본 함수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러한 함수와 다르게 내장되어 있는 함수, 즉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메소드 자체만 사용할 수 없고 어떤 변수에 점을 찍어서 이제 내장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 앞에 변수점 어픈드라는 식으로 앞에 점을 찍어서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항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픈드라고 하고 70이라는 데이터 값을 추가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스코어 변수를 치면 맨 뒤에 이렇게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에서 항목을 삭제할 때는 remove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85라는 데이터 값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core.remove 그리고 85라는 데이터 값을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 다시 스코어 리스트를 한번 불러오면 85라는 데이터 값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의 항목을 특정 위치에 넣는 것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서는 항목을 특정 위치에 넣고자 할 때는 insert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자, 스코어 변수에 한번 insert 메소드를 사용해서 집어넣고자 하는 인덱스 값 그리고 데이터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값 3의 위치에 80이라는 데이터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코어를 치면 0, 1, 2, 3 3의 인덱스 값에 80이라는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덱스 값 3에는 70이라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사용자가 insert 메소드를 사용해서 80이라는 데이터 값을 인덱스 3에 추가시켜 준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의 항목을 가져오면서 제거하는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목을 변환하면서 제거하고자 할 때는 pop,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op 그리고 인덱스 값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인덱스 1번 값을 변환해 오면서 이 리스트에서 삭제하겠다 라는 뜻이 되겠죠. 90이 출력되고요. 그리고 스코어 리스트 변수를 이렇게 앞에 있는 인덱스 1번에 지정되어 있던 90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pop 메소드는 그 값을 데이터 값을 변환해 오면서 그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remove 메소드는 리스트에서 어떤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었는데 이 pop 메소드는 그 삭제하는 데이터 값을 변환해 오면서 그러면서 그 리스트에서 데이터 값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의 항목을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서는 항목을 정렬하고자 할 때 sort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ort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정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데이터 값이 작은 70이 앞에 오고요. 데이터 값이 가장 작은 것이 앞에 오고 점점 갈수록 데이터 값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ort만 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sort 안에 리버스, 등호, 그 다음에 true 라는 것을 인수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즉 sort 메소드의 리버스라는 뜻은 역이라는 뜻이거든요. 반대이, 정반대이 혹은 역의 방향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true다, 역방향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스코어 리스트를 출력해 보면 오름차순이 아닌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리스트의 항목을 모두 지우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서는 항목을 모두 지우려고 한다면 이제 클리어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리어 변수를 사용하면 스코어에 있는 데이터 값이 사라지게 됩니다. 리스트에는 내장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배운 거 append, remove, pop, 그 다음에 insert, 그 다음에 sort, clear 말고도 다른 내장 함수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내장 함수들은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튜플과 리스트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튜플은 값을 변경할 수 없었고요. 리스트는 값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튜플에서는 내장 함수, 즉 메소드를 지원하지 않았고요. 리스트는 값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장 함수, 메소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어픈드, 그리고 리무브, 그 다음에 인서트, 팝, 소트, 클리어 내장 함수를 배웠었는데요. 그 이외의 내장 함수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선생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